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단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천재적인 두뇌도, 특별한 내부 정보도, 수십 년간 쌓아온 금융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의 순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게 된 진짜 이유가 몇 가지 단순한 사고의 틀 덕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발언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이란 것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먼저 배우려 합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지, 어떤 산업이 미래를 지배할지, 어떤 수치가 매력적인지를 분석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찰리 멍거가 직접 밝힌 5가지 투자 사고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유명 투자자의 명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고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막아주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 1. 문제를 뒤집어라. 억만장자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역발상 투자법. 찰리 멍거가 젊은 시절 군에서 기상 예보관으로 근무하던 때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는 처음 임무를 맡았을 때 아주 이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파일럿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파일럿을 죽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겁할 질문이지만 그 역발상이 오히려 파일럿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는 2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항공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결빙 상황에 파일럿을 보내는 것. 둘째, 모든 활주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연료가 바닥나도록 하는 것. 이 2가지 위험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전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식을 나머지 삶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반드시 2번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주식이 왜 망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왜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발상 사고법은 투자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한 주식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투자하고 싶다는 결론이 먼저 서 있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모으게 됩니다. 반면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이 기업이 망한다면 어떤 이유일까를 정직하게 살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위험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손실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명확합니다. 어떤 자산이 50% 하락하면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그 후에 100% 상승해야 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 한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기업이 앞으로 5년 후에 망하거나 크게 하락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자의 등장인가? 기술 변화인가? 재무 구조의 취약성인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십시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역발상은 특히 주변에서 어떤 주식이 나쁘다고 말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의 시각에서 보면 그 부정적인 의견은 바로 역발상의 관점을 제공해주는 귀한 정보입니다. 적어도 그 의견이 왜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자신의 투자 논리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의 할아버지는 어린 찰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즐기되 반드시 해안 가까이서 하라. 이 단순한 조언 속에 역발상 사고법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든 즐기되 최악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최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익을 좇기 전에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 그것이 억만장자들이 절대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챕터 2. 모르면 하지 마라.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능력 범위의 비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찰리 멍거는 이 점을 평생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능이 130인데 자신의 지능이 12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능이 180인데 자신의 지능이 2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투자자에게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표면적으로만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찰리 멍거와 그의 투자 파트너는 평생 이 두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하고 그 바깥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처럼 보여도 절대 손대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경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산업이 뜨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투자부터 합니다. 화려한 기술 용어와 미래 비전에 현혹되어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능력 범위의 핵심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경계 너머로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는 용기와 규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찰리 멍거가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실제 투자에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기업의 주된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산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근거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여러분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기회가 왔을 때 훨씬 자신감 있게 크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특정 분야에서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너무나 잘 아는 투자자, 거시경제를 너무나 잘 아는 투자자, 중국 시장을 너무나 잘 아는 투자자. 이들은 자신이 아는 분야가 나타났을 때 망설임 없이 집중 투자했고 그것이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화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누구보다 깊이 아는 것이 투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외과 의사가 특정 수술에 대해 전문성을 쌓는 것처럼 투자자도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 유형에 집중함으로써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 자신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것을 즐겼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만 맞는 방식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분야에 깊이 집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능력 범위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은 새로운 유행이나 화제의 종목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새로운 테마와 유행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 어떤 섹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런 유행에 올라타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찰리 멍거가 평생 시장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단호하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능력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꾸준한 학습을 통해 이해의 깊이를 쌓아가야 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깊은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투자 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챕터 3. 폭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자들만 아는 주식 시장 하락의 진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순간은 보유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때입니다. 어제까지 수천만 원이던 계좌가 하루 만에 수백만 원씩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투자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찰리 멍거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고점 대비 50%나 하락한 것을 3번이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져 즉시 팔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찰리 멍거는 그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장기적인 시각과 흔들리지 않는 이성 안에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이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50% 하락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50%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한 세기를 넘는 주식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폭락은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락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찰리 멍거가 강조하는 것은 이 패턴을 머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폭락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패닉 셀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찰리 멍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세기에 2~3번 정도 자신의 자산 가치가 50% 하락하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을 보유할 자격이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평범한 수익에 만족해야 한다고. 이 말은 냉혹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강심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그 강심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폭락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각한 폭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금융 시스템의 불안, 지정학적 위기 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반면 찰리 멍거처럼 이런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우량, 자산을 매우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임을 압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시기에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뉴스가 최악의 상황을 전망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는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투자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 50% 떨어져도 나는 팔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기업이 1년에서 3년 정도 부진한 성과를 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범위 안에서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동성은 주식 투자에서 적이 아닙니다. 찰리 멍거의 시각에서 보면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 저평가된 자산이 등장하고 그 자산을 매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주가 폭락 소식에 공포 대신 기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찰리 멍거가 50%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챕터 4. 단순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복잡한 분석보다 강력한 초간단 투자 원칙. 주식 투자의 세계는 놀랍도록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한 재무 모델, 정교한 기술적 분석, 수많은 경제 지표,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전망과 분석들. 이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활용해야만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이 모든 복잡성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에서 추구한 것은 철저한 단순함이었습니다. 그가 투자 대상으로 원하는 기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경영해도 잘 굴러갈 만큼 본질적으로 훌륭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준인지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경쟁 우위가 너무나 강력해서 경영진이 조금 나빠도 그 사업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업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높은 전환 비용, 독점적인 시장 지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이 어려워도, 경기가 침체해도, 심지어 경영진이 평범해도 기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유지합니다. 반면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 경영진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 끊임없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전망이 화려해도 찰리 멍거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지인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약간의 경영 실수도 버티지 못하는 사업은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면 매우 강력한 필터가 됩니다.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이 기업의 핵심 사업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설명하는데 3문장 이상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업계 용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이미 복잡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업은 복잡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모델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사업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할 것인가? 이 사업의 수익 구조가 10년 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에서는 1년 후의 모습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이 곧 투자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찰리 멍거는 이상적인 투자 대상으로 훌륭한 사업에 훌륭한 경영자가 더해지는 경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경영자보다 사업의 질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경영자가 나쁜 사업을 구한 사례는 역사에서 매우 드물지만 훌륭한 사업은 평범한 경영자와 함께도 꾸준히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을 꿰뚫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수십 개의 지표를 분석하고 복잡한 모델을 돌리고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사업이 10년 후에도 살아남아 돈을 벌 것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가장 강력한 투자 분석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것. 이것이 찰리 멍거가 평생 실천한 투자의 본질입니다. 화려한 기법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 수조 원의 자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멍청한 사람이 운영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경쟁 우위가 정말 탄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챕터 5 평생 배워라. 부자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 지식 투자의 복리 효과. 주식 투자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법이나 전략만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패턴을 익히면 된다. 이 지표를 보면 된다. 이 원칙만 따르면 된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투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기 학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료를 꾸준히 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90대 후반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투자와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의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지식을 복리로 쌓아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도 돈처럼 복리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투자에서 중요할까요?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며 규제 환경이 달라지고 기술 혁신이 시장의 지형을 재편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한번 배운 지식에만 의존하면 어느 순간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의 사고방식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 강조하는 자기 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학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경제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역사, 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원리들을 흡수하고 그것들을 투자와 사업 판단에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재무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훨씬 깊은 수준의 통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배운 인지, 편향의 개념을 투자에 적용하면 시장이 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포의 주식을 팔고 탐욕에 사들이는지, 왜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지를 파악하면 그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물학에서 배운 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면 어떤 기업이 자신의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는 자기 학습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깊이 있는 이해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속도와 방향에 끌려가지만 스스로 배울 때는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자신이 가장 궁금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기 학습을 통해 지식을 복리로 쌓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산업에 대해 오늘 조금 배우면 내일 그 산업 관련 뉴스를 접했을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산업의 전문가들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패턴을 알아채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지식이 지식을 낳고 이해가 이해를 깊게 만드는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마치거나 직장을 잡고 나면 의식적인 자기 개발을 멈춥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귀찮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를 포함해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움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 새로운 분야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지적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학습에 있어 찰리 멍거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보의 질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표면적으로 훑은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뉴스, 분석 보고서, 전문가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따라가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핵심적인 원칙들,
사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인간 심리와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탄탄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찰리 멍거는 90대 후반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진정한 투자 대가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인 자기 학습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사고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을 유지하는 것, 단순하고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사업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평생 멈추지 않고 자기 학습을 지속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누구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이 천재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로디지, 즉 신동 수준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분명 비범했습니다. 그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단 몇 가지의 단순한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틀을 평생 꾸준히 적용했을 때 결과는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더 복잡한 기법을 찾기 전에 먼저 이 5가지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역발상으로 위험을 먼저 살피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직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 하락에 냉정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단순하고 강력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고 있는지, 이 5가지 기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에서 이기는 것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에너지를 관리하고 꾸준히 달리는 사람입니다. 찰리 멍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원칙을 자신의 투자 철학 안에 단단히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6. 멘탈 모델이 전부다. 억만장자의 두뇌를 지배하는 다학제 사고 무기. 찰리 멍거가 가장 자주 강조했던 개념 중 하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가져온 핵심 원리들을 하나의 사고, 도구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두뇌 안에 있는 무기 창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하나의 학문만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그것만 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망치만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투자에 이것을 적용하면 매우 강력한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학적 원리만으로 기업을 분석하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리학의 관점을 더하면 왜 시장이 특정 기업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의 시각을 더하면 어떤 소비 트렌드가 진짜 구조적 변화인지 일시적 유행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져온 임계점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떤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인지를 더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 특히 투자에 유용하다고 꼽은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렴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는데 같은 결론을 향해 모여들 때 그 결론의 신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재무 분석, 산업 구조 분석, 경영진 평가, 경쟁, 환경 분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분석들은 긍정적인데 다른 분석들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그 불일치의 원인을 먼저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의 원리입니다. 찰리 멍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고 싶다면 그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먼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이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 배당을 더 선호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그들의 의사결정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경영진과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를 이해하면 재무제표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기업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 도구를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와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 핵심 원리 하나를 배워 투자 분석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찰리 멍거가 말한 무기 창고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챕터 7. 집중 투자의 역설. 분산 투자가 오히려 당신의 수익을 갉아먹는 이유.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조언 중 하나가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찰리 멍거는 이 통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나친 분산 투자가 오히려 평범한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돈을 하나의 주식에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찰리 멍거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높은 확신을 가진 소수의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수십 개의 주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소수의 탁월한 기업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왜 지나친 분산이 문제가 될까요? 첫째, 너무 많은 기업을 보유하면 각각의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각 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분석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그리고 깊이 없는 이해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둘째, 많은 주식에 분산 투자하면 결국 시장 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 평균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그냥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찰리 멍거의 시각에서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많은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A부터 G까지 꿰뚫고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잘 모르는 수십 개의 기업에 조금씩 분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위험이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찰리 멍거가 평생 실천한 집중 투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챕터 8. 기다림이 최강의 무기다. 주식 부자들이 절대 서두르지 않는 이유. 투자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 능력도, 정보 수집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찰리 멍거는 인내심을 단순한 덕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투자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계절을 들여다볼 때마다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종목을 바꾸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거래를 늘리고 거래 비용과 세금을 증가시키며 잘못된 타이밍의 결정을 유발합니다. 찰리 멍거는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바른 기업을 찾아 매수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투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는 복리의 원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그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이 재투자되면서 기업 가치가 복리로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의 성장은 결국 주가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복리의 기적이 만들어낼 결과물을 놓치게 됩니다. 찰리 멍거는 진정으로 훌륭한 투자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후에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조금씩 수익을 쌓으려는 단기 트레이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입니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투자하면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능력은 심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무 설계에서 출발합니다. 챕터 9. 경영진을 꿰뚫어라. 진짜 부자들이 주식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찰리 멍거는 사업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 역시 투자 결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경영진의 정직성을 능력보다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경영자라도 정직하지 않다면 그 똑똑함이 오히려 주주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 역시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거나 비싼 가격에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거나 의미 없는 다각화를 추구하는 경영진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반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주 가치를 진심으로 극대화하려는 경영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경영진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거나 전망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그것을 꾸준히 달성하는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찰리 멍거는 주주와의 소통 방식에서도 경영진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만 크게 알리고 나쁜 소식은 작게 묻어두려 하는 경영진. 복잡한 금융 용어와 긍정적인 수식어로 실적을 포장하는 경영진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경영진은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베팅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재무제표 분석에 앞서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진의 주식 보유 현황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상당 부분 직접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반 주주와 일치합니다. 반면 스톡옵션을 단기에 매도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가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강한 확신의 표현이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역발상으로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능력 범위 안에서 겸손하게 투자하며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을 지키고 단순하고 강력한 사업에 집중하며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여기에 더해 다양한 사고, 도구로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소수의 탁월한 기업에 집중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경영진의 정직성과 능력을 꿰뚫어 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철학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재산 규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보이는 투자의 세계를 단순하고 이성적인 원칙들로 설명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특별히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직접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하나씩 자신의 투자 생활에 녹여나간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투자 결과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